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림은 OF, 바로 오브라는 그림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시대 때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1, 2, 3 시리즈물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명작이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오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강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는 오브의 그림을 통해 오브가 세 가지로 사용됨을 점검하고 마지막 수아쌤의 킥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브의 세 가지 용도는 첫 번째, 전체의 일부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한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오브를 사용합니다. 이야, 일부에서 거리까지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도대체 어떤 그림의 친구길래 이런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브의 그림은 어느 한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나중에 글을 통해서 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마다 떠있는 호수영어의 마크 보이세요? 이 바로 마크가 자세히 보면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게 오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 전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라는 거죠. 책상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죠.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다리, 오브, 책상이 부러졌다가 될 텐데요. 책상이라는 큰 덩어리에 다리라는 작은 덩어리를 연결해서 표현할 때 오브라는 그림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응용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수아쌤의 팔, 수아쌤이라는 큰 덩어리에 팔이라는 작은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 자동차라는 큰 덩어리에 바퀴라는 작은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 파악이 좀 되시나요? 전체의 일부, 이게 오브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오브의 두 번째 그림은 소속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서 동아리 혹시 들고 있나요?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영화감상부였어요. 많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서였죠. 말 그대로 선생님은 영화감상부의 멤버였습니다. 라는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선생님은 멤버 오브 영화감상부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영화감상부라는 큰 덩어리 안에 수아쌤이라는 작은 일원이 있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아리를 놓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길동이라는 친구가 댄스부라면 길동 오브 댄스부가 되겠죠. 댄스부라는 큰 덩어리 안에 길동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학교에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지라는 친구가 커피고등학교 홍보 아닙니다. 커피고등학교 이런 데 없겠죠? 커피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지 오브 커피고등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커피고등학교라는 큰 덩어리의 수지라는 작은 학생이 일원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이런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오브의 두 번째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브의 세 번째 그림은 바로 하나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로 연결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슈퍼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본다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5분 거리, 오브, 집, 이 슈퍼다가 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집이라는 큰 덩어리에 5분 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브라는 건 큰 덩어리와 뭔가 작은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그림이구나. 우리 호수 영어의 마크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쯤 되면 근데 인간적으로 호수 영어 마크 의미가 좀 궁금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궁금해 해주라. 자, 호수 영어의 마크도 이와 비슷한 뜻일 수 있겠는데요. 큰 호수가 있고요. 거기에 작은 물방울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조금씩 작은 물방울일 수 있겠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이다 보면 큰 호수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쉽고 매일 지속되는 영어의 노력이 조금씩 모여서 큰 영어 실력이 되길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이 마크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괜히 오버하다가 모를까봐 한번 설명해 봤어요. 넘기지 말고 알겠죠? 네. 오브의 마지막 그림까지 우리가 다 봤다면 이제는 수아쌤의 킥입니다. 절대로 마크 설명한 게 킥은 아니었어요. 따로 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관해 생각하거나 무엇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도 오브라는 그림을 쓰거든요. 나는 그녀에 관해 생각한다 라는 굉장히 로맨틱한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그녀라는 큰 덩어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겠죠. 나는 생각한다. 오브 그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나는 그 소식에 관해 들었다 라고 할 때도 나는 들었다. 오브 그 소식이라고 표현해서 그 소식이라는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 내가 들었구나 라는 의미를 오브를 통해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호수 영어의 마크와 같은 오브를 그림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여기 오브 있네요. 호수 영어 마크 한번 그려줘 볼까요? 왠지 파란색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요렇게 큰 그림의 작은 덩어리. 선생님이 그리니까 마치 무슨 버섯 같네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오브를 이렇게 그려주고 뭔가 큰 덩어리에 작은 그림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어떻게 해주죠? 괜찮아. 지워주세요. 이 오브 역시 선생님 근데 큰 덩어리에 작은 덩어리면 큰 덩어리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아쌤의 팔이 부러졌다 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중요한 건 수아쌤도 중요하지만 팔이 메인이 되는 거죠. 수아쌤이라는 일부에서 팔이라는 작은 존재 같지만 결국은 아픈 건 팔이니까요. 팔 부러졌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어를 그림으로 보는 스텝 2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잘 들었다면 역시나 이제는 꽤나 많은 부분이 표시되고 꽤나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을 것 같은 그 10개의 그림들로 돌아가서 오늘의 오브의 그림에 호수 영어 마크처럼 큰 덩어리에 작은 덩어리가 연결된다라는 표시는
웬만하면 파란색으로 조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해주시고 그 뒤에 단어를 지워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Easy and everyday. Bye bye!